시사해설 시간입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방문을 계속합니다. 명목상으로는 인도 모디 총리의 방미에 대한 답방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별세한 이 압둘라 왕의 장례식 조문 성격의 방문입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과 또 중동 정책에 대한 점검 등 많은 현안 이슈들을 안고 있는 그런 방문이 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슈와 또 아시아 중동 지역의 현황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 나오셨는데요. 자,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한 아시아 중심 정책이 아직 별 진전이 없고 그런 가운데 중동 지역의 혼란은 최근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숙제는 무엇이고 또 이번 인도 방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목상으로는 간단한 목적이죠. 뭐 답방하고 조문 두 가지인데, 그러나 이제 내용상으로는 이제 숙제가 산적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난주에 바로 이제 새해 국정연설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에 이제 국내 민주 문제에 대한 이슈들 정리하고 추진을 위해서 이제 몰두하는 모습이었는데, 토요일 날 이제 해외 문제로 이제 국제 문제로 기여를 완전히 바꿨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인도에 있고 내일 사우디로 갔다가 이제 수요일 날 귀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이제 핵 문제, 기후 변화 문제 등 같은 건 이제 중점적으로 협의한다 하는 얘기고, 사우디에서는 이제 킹 압둘라의 이제 별세 조문이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중동이 굉장히 위기 속으로 또 빠져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제 이 점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아침에 그 각 국제문제 전문가들이 이번 그 외국 방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해석과 전망과 이제 이런 걸 한참 내놓고 있습니다. 인도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 체제의 나라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경제 대국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또 핵 보유국 아닙니까? 핵을 가지고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그 소위 아시아 피벗이나 아시아 중심 정책에는 뭐 뺄 수 없는 나라죠. 이 나라가 없이 빠지고서는 얘기가 되질 않죠. 근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그 아시아 피벗 정책, 아시아 중심 정책이 이제 계속된다 하는 메시지를 우선 보낸다는 거죠. 국제사회에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로 가면서 아시아 중점 정책 지금 별 그 큰 진전이 없지만은 이거는 미국의 계속적인 정책이다 하는 거를 이제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고 싶다. 이제 그런 그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이 정책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별 진전이 없다는 것은 당초의 뜻은 이제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나고 아시아 쪽으로 군사력이라든가 외교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돌리겠다 이 얘기죠. 왜? 아시아에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고 이 나라가 패권주의를 자꾸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 경제 이런 게 이제 아시아 쪽으로 급성장하기 때문에 돌린다 하는 얘기인데 지난 3, 4년 동안 이 얘기를 끄집어만 내놓고 별 성과가 없잖아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우리가 잘 알죠. 중동 지역에 혼란이 계속이 됐고 아이시스 같은 큰 변수가 생겼단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또 최근에 뭐 1, 2주 사이에 아랍 쪽이 지금 예멘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 위기가 더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시아 쪽으로 돌리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인도 측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과 인도의 그 우호 관계를 증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 미국하고 인도하고는 지금 same 페이지에 있다. 같은 페이지 속에 있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 같은 카먼 그라운드를 가지고 네.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의 패권 막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중국의 패권 확장을 견제하고 막는 것이 필수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없이는 인도가 또 굉장히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하고 모디 총리가 만나서 이런 안보 문제, 교육 문제, 경제, 핵 문제, 기후 문제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를 이제 점검을 하고 오늘도 하고 이제 내일까지 계속이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이 계속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난주 이 시간에 예멘 위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우디의 상황이 더 어렵게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 지금 혼미 상태를 계속 하고 있다, 더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다 알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역할에 더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판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사우디 왕 압둘라가 이제 별세를 했고, 뭐 아랍권 내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향력이라는 게 지금 아주 절대적이니까 제일 그렇죠. 큰 나라고 국력도 제일 세고 영향력도 지금 가장 강하고 그러니까
새로 이제 등장하는 그 킹 살만이죠. 킹 살만의 어깨에 이제 무거운 짐이 지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정책으로 갈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전 세계가 초미의 관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5일 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중동 문제 전반에 걸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우디가 이제 아랍권 내에 큰 집의 역할을 한 지는 뭐 오래됐죠. 우선 이제 이란이 시아파의 종주국이니까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사실은 지금 사우디밖에 없단 말이에요. 수니파 쪽에서. 그다음에 이라크 전쟁을 지원해야죠. 시리아 견제해야죠. 지금 뭐 예멘이 이제 뭐 완전히 케오스 속에 빠져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이 예멘 속에 있는 이란 세력을 또 억제해야죠. 리비아 내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관여해야죠. 그다음에 바레인이라든가 튜니시아 이런 쪽도 지금 뭐 아랍에 포함하면서 뭐 반짝했다가 지금 뭐 굉장히 네. 혼미한 상태란 말이죠. 여기도 이제 관여를 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존재는 뭐 필수적인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아랍권이 더 위기로 빠져들어가고 있고 예멘의 이제 하디 대통령이 사라지면서 케이오스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라크와 시리아 내에 있는 아이시스의 세력은 계속 커지고 있고 리비아 내전 계속되고 있고 바레인 튜니시아 그렇고 그렇죠. 또 특히 이제 아이시스하고 알카에다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배신자로 보죠. 왜냐면 미국하고 가깝고 네, 그럴 수 서방 있죠. 세계하고 협조를 계속하니까 우리가 사우디를 가만두지 않겠다. 계속 공격 의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문제죠. 지금 뭐 국경을 뭐 완전히 지금 철통같이 보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사우디가 아랍권에서 이집트하고 어느 정도 짐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에 이제 무바락이 실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공백기가 많이 생겼죠. 그동안에 이집트가 오히려 혼란 상태로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도 현재 혼란 상태로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 지역 내에서 아랍권 지역 내에서 제대로 정권을 가지고 건재한 곳은 사우디아라비아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 네. 복잡한 곳에. 그러니까 미국이 사우디의 손을 꽉 잡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우디의 입장에서 보는 다른 시각이 있어요. 그건 또 어떤 시각이냐면 미국하고 동맹관계를 그렇게 오래 계속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미국이 부시 당시에 사우디 보고 자꾸 민주화하시오. 그러고 굉장히 프레셔를 줬단 말이에요. 오바마가 등장해가지고 시리아가 옆에 지금 저렇게 계속 문제가 있는데 나 시리아 치지 않겠어. 오바마는 빠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는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거기다가 이란하고 앙숙이죠. 시리아하고 앙숙이죠. 아이시스에서는 계속 치겠다고 덤비죠. 남쪽 바로 남쪽에 뭐 국경을 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예멘은 지금 완전히 케이오스 속으로 빠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사우디 쪽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복잡한 지경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죠. 이런 참에 지금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조문 사절로 이제 가지만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점검들을 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새로 등장하는 왕하고 이제 또 악수를 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겠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은 네타냐후 총리의 이 미 의회 연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가 이제 3월에 미국에 와서 의회 연설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뭐 지난번에도 연설을 했죠. 그러니까 뭐 외국 총리가 와서 연설하는 거는 뭐 이상한 게 아닌데, 근데 이제 비난이 커지고 있죠.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State of the Union 연설할 때 한 얘기가 있어요. 만일 의회가 이란에 대해서 경제 봉쇄안을 또 만들어서 통과시킨다면은 나는 이걸 비토하겠소 하고 미리 아주 선을 그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하고는 견해 차이가 완전히 있단 말이에요. 마찰과 갈등이 굉장히 심하단 말이죠. 근데 이런 시점에서 미국 의회에 나타냐후 총리가 나타나서 연설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를테면은 나타냐후가 미국 내 정치권사의 갈등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이트하우스가 발끈했어요. 이 네.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래가지고 나타냐후가 미국에 온다고 해도 오바마 대통령은 안 만나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주 퉁명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역학관계를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 협상을 계속 할 뜻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공화 보수 쪽에서는 협상 헛일이다. 생션을 더 강하게 해라.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공화당의 대결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나타냐후의 생각은 어떠냐? 이란하고 협상을 하지 말라 또는 생션을 하라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이란에 대해서는 군사 공격을 해야 된다. 초강경 자세를 가지고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 굉장히 많이 비난했단 말이죠. 너무 물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하고 나타냐후가 동지 사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존 베너하고 네타냐후의 공동의 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서로 의견들이 다르니까. 네. 그런 판에 존 베너 하원 의장이 나타냐후를 초청해서 4월 달에 의회에 와서 연설을 하시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공화당이 지금 나타냐후의 입을 빌려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란 정책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려고 비판하자는 얘기냐 뭐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비판 의견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나타냐후 쪽의 입장은 뭐냐. 오바마 대통령하고 나타냐후하고 사이가 계속 안 좋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안 좋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을 나타냐후가 의회에 나와서 연설하면서 한 방 먹일 수 있는 기회가 되죠. 또 한 가지는 네. 그 3월 달에 이제 그 2주 후에는 연설한 2주 후에 이스라엘 총리 선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타냐후가 지난번 미 의회에 나와서 연설을 했을 때 29번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의회 나왔을 때.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 나타냐후가 굉장히 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영어도 액센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잘하는 데다가 의회 내에 이스라엘 지지 세력이 많이 있으니까 29번이나 기립박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또 그런 장면이 연출되면은 선거 때 이기는 거에 굉장히 호재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노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비판적인 세가 미국에 와서 선거 운동하려고 그래? 그런 생각이 이제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꼭 낸다. 여와 야가 없다. 이게 미국의 하나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존 베너가 나타냐후를 불러서 바둑을 뚫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바둑이냐 이게. 이스라엘의 입을 빌려서 오바마를 비난해? 이거 치졸한 거 아니야? 그런 이제 비판이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란 협상은 이제 계속이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은. 그런데 오바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유럽 나라들하고 공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혼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유럽에 있는 동맹국들, 동지들이 오바마 대통령한테 이게 뭐야? 주반 단속 좀 잘 오시오.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어? 바둑을 어떻게 두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오바마 대통령 얼굴을 굉장히 네. 고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루즈 페이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비판적인 세력에서 이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현재 미국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 문제, 아시아 관계, 중동 관계 얘기는 이런 문제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오늘 아침 현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시사설 시간에는 오바마 대통령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방문을 이어갑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 다각도에서 분석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